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일 4.15 총선거의 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그래 이 선거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진보 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 신상정 의원이 지도하고 있는 정의당의 행보와 그 앞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민주당과 정의당 플러스 군소정당 3개, 이른바 1+4 정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검경 조정에 관한 일련의 법안, 이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과 충돌이 있었고 이 충돌 상태는 12월 정기국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법무장관을 민정수석 비서관인 조국 씨로 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할 당시에는 이미 조국 수석 자신과 그 가족들의 일련의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다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은 조국 법무장관 안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관심이 집중됐고 한 일주일가량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의당이 국회의석이 교섭단체에는 훨씬 못 미쳐도 지금까지 장관급 인사에 관해서 청문회 등에서 정의당이 반대한다 하면 틀림없이 낙마된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쥐고 있다. 말하자면 탈락시키느냐, 그러니까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그 노트, 그 결정권이 정의당에 있다. 모두 주목을 했는데 상당한 고민 끝에 조국 괜찮다,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실망했고 저도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12월에 와가지고 비례대표제 통과되고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은 7월 초에 그 발족이 예상되어 있고 준비단까지 구성되는 단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는 그렇게 1+4가 그리고 정의당이 그렇게 의석 확보를 위해서 심상정 대표 등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이 협력해가지고 이걸 야당에서는 야합이라고 하지요. 저는 그런 말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주당에 협력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은 조국 법무장관 안도 동의하고 아마도 공수처법도 그 내부에서는 찬성하지 않았을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그걸 다 민주당이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목표가 공수처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실세들이 공수처법에 목을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받아주고 떡값으로 주고 공수처를 통과시킨다. 어떤 이런 일련의 연합, 제1야당의 야합적 방식으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정의당이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법안 통과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본회의장에서 쫓겨났던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꾼 미래통합당이 그 법에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구멍을 찾아내고 그래서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하고 그래요. 그 후보를 쭉 냈고 상당수 당선자가 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의당은 빨끈했습니다. 이게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고 하는 배신행위다. 그래서 고발했지요. 황교안 대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민주당도 잠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게 됐고 그것도 자그마치 2개를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마저도 그걸 안 만들고 어떻게 정의당하고 작년 3월 달에 약속대로 한다면 정의당만의 비례정당 후보를 민주당이 도와가지고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배신하고 민주당이 허겁지겁 2개의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이 올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다 잡아먹었다. 그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심상정 대표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게 작게는 배신당했고 저보고 얘기하라 한다면 크게는 위헌인 법률, 비례정당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이거 위헌입니다. 제 눈에는 위헌입니다. 당초 이 위헌인 것을 연합했다 하는 것이 정의, 진보 정의를 부르짖는 심상정 당에서 이게 처음 단추를 잘못 꿰은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위헌이 아닌 제도 아래서 선거를 치르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래야 국민들 속에서 정의당의 지지를 넓혀가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신당했지요. 민주당에서. 그 배신감을 저는 상상하고 남습니다. 어제는 정의당에서 우리가 작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동의에 찬성했던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저는 뒤늦은 사과지만은 아주 찡하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왜 뒤늦은 사과냐? 왜 그때는 안 했느냐? 이걸 저는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또는 정당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유력한 정치인들을 보면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정의당을 사과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훈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데도 정의당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심상정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이 작년 3월 이후에 아주 중대한 실책, 실수를 범했고 그리하여 국민적 지지를 훼손하고 말았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원래대로 초심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고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정당, 그리고 정의당도 민주당의 우당이 될 수 있는 진보정당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미래통합당도 보수정당, 민주당도 보수정당이에요. 민주당도 보수정당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의 근본적 차이는 80년대 주사파 운동, 반미 좌지화 운동의 핵심 세력이 민주당에 많이 있다. 미래통합당에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이 주력 부대가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걸 진보라고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북한 체제를 수용하고 김정은을 흠모하고 모든 대외 정책을 북한 우선주의로 나가는 거, 이게 어찌 진보입니까? 이게 어찌 진보입니까? 그거는 종북이고 주사파지요.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그걸 민주당이 요소가 많다고 해요. 그걸 진보라고 한다? 그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진보 민주 진영에서는 이러는 거, 저는 어이없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주사파적 종북적 요소,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걸 철거하고 통진당적 소용돌이에서 분리하고 종북, 주사파적 요소를 철거해버리고 평등, 복지,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정의당이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진보요. 정의당이야말로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심상정 대표를 지금까지 사실 마음으로부터 아주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일시 고등학교 교편을 잡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 국회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아주 논리정연하고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대표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정의당이 잘 되기를 바랐어요. 심상정 대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 땅의 정의당의 정강 정책 구호, 그거는 국회에 꼭 끈히 살려야 되고
또 의석 확대도 저는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저께부터 이 21대 총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원 뽑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죠. 이거 위헌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되고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 270석 이하로 줄여야 된다. 비례제 폐지, 의원수 축소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견을 듣는 사이트를 메인에 올려놨습니다.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견을 간단한 댓글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좋아요, 싫어요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이걸 집계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